나이가 들수록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약해지는 걸 느끼시나요? 70대가 되면 뼈가 부서지기 쉽고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보충제 없이도 주방 속 재료만으로 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72 정형외과 전문의 박재호입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뼈와 관절을 진료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고 연골이 닳아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장님,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자주 듣습니다. 사실 저도 50대에 들어서면서 무릎이 뻐근하고 관절이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꾸준히 뼈와 관절을 지킬 수 있을까 연구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권해드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약이나 주사 대신 집에서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꾸준히 하면 뼈와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뼈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법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나이 들면서 왜 뼈와 관절이 약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무릎이 시큰거릴까요? 60대 이후에는 뼈 밀도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칼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무릎과 허리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골이 조금씩 닳아 없어지면서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다, 밤에 쑤셔서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흡수율입니다. 음식으로 칼슘을 먹어도 나이가 들면 위장과 장의 기능이 약해져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결국 뼈는 점점 약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넘어져서 손목이나 고관절이 부러지는 경우가 70대 이후에 흔히 생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양제나 주사를 찾으십니다. 하지만 값이 비싸고 꾸준히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드릴 요거트와 이것이 이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들으시면 아마 조금 놀라실 겁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버리는 달걀 껍질이 사실은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자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달걀 껍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쓰레기로 버리시죠? 그런데 이 껍질 속에 순도 높은 칼슘이 가득 들어있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요즘 계란값이 정말 비싸죠? 마트에서 한 판 사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달걀을 드시고 껍질까지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정말 실속 있는 건강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껍질은 단단한 칼슘 덩어리입니다. 무게의 90% 이상이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외에도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관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껍질만 먹어서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여기서 요거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 안에는 젖산과 유산균이 있어서 칼슘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또 단백질도 풍부해서 뼈와 근육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즉, 버려지는 달걀 껍질과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고 피부에도 사용하는 요거트를 함께 쓰면 칼슘 보충과 흡수 촉진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조합을 알려드리면 아니, 껍질을 먹을 수 있다고요? 하고 처음에는 깜짝 놀라십니다. 하지만 직접 섭취해보시고 꾸준히 드신 분들은 골밀도 검사에서 좋아진 결과를 보여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달걀을 먹고 남는 껍질까지 활용하니 경제적으로도 알뜰하고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으니 정말 의외의 방법이지요? 그렇다면 이 껍질을 어떻게 안전하게 준비하고 요거트와 어떻게 섞어서 먹으면 좋을까요? 이제 구체적인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란 고르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중에 계란이 정말 다양합니다. 흰색 계란, 갈색 계란, 유정란, 무항생제란, 친환경란까지 종류가 많아서 헷갈리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껍질 속 칼슘 함량은 계란 색깔이나 종류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흰색이든 갈색이든 유정란이든 일발란이든 껍질 속 칼슘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제가 권해드리는 건 가능하면 신선한 계란,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된 계란입니다.
유통 과정이 확실하고 껍질 표면이 매끈하고 깨끗한 것이 좋습니다. 유정란과 무정란의 차이도 칼슘 함량에는 거의 없습니다. 유정란이라고 해서 특별히 칼슘이 더 많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비자분들이 마음 편하게 드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항생제란이나 친환경 인증 계란은 껍질 자체의 영양은 비슷하지만 사육 환경이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이제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계란을 깨고 난 뒤 껍질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속에 붙어있는 얇은 막도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끓는 물에 5분 정도 삶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껍질이 살균되고 혹시 모를 세균이나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삶은 껍질은 햇볕에 말리거나 오븐에 약한 불로 10분 정도 말려줍니다. 완전히 건조가 되어야 곱게 갈 수 있습니다. 건조가 끝난 껍질은 믹서기나 분쇄기를 이용해 가루로 만들어줍니다. 가능하면 아주 곱게 가루를 내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요거트와 섞었을 때 거부감이 적습니다. 이렇게 만든 껍질 가루를 작은 유리병이나 통에 담아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1g에서 2g 정도면 충분합니다. 숟가락으로 치면 티스푼의 절반 정도 되는 양입니다. 이 양을 플레인 요거트 한 컵에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잘 섞어 드시면 거의 맛 차이가 없습니다. 혹시 껍질 가루의 식감이 부담스럽다면 스무디나 두유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먹는 시간은 아침 식사 후가 가장 좋습니다. 위에 음식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섭취하면 부담 없이 소화가 잘 됩니다. 저녁 간식으로 요거트를 드실 때 섞어도 좋습니다. 잠자기 전에는 뼈가 회복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관절이 덜 시큰거린다거나 허리가 덜 뻐근하다는 느낌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섭취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습니다. 죽을 끓일 때 한 숟가락 넣어도 되고 국이나 스프에 넣어도 전혀 맛을 해치지 않습니다. 빵 반죽이나 쿠키 반죽에 소량 넣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음식을 해 먹을 때 자연스럽게 섞으면 매일 챙기지 않아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껍질 가루를 너무 오래 두지 않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기보다는 1, 2주 분량만 만들어서 드시는 게 신선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계란은 색깔이나 종류보다 신선함과 위생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껍질은 깨끗이 씻고 끓는 물에 삶고 건조한 뒤 곱게 갈아줍니다. 하루 한 티스푼 정도를 요거트에 섞어 먹고 아침이나 저녁에 꾸준히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섭취했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이제 효과에 대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짧은 기간에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드시면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칼슘이 들어가면서 위가 안정되고 요거트의 단백질과 유산균 덕분에 포만감도 있습니다. 몇 주 정도 꾸준히 드신 분들은 밤에 쑤시던 관절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고 하십니다. 특히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줄거나 계단을 오를 때 덜 시큰거린다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요거트 속 단백질이 근육을 지탱해주고 칼슘이 뼈의 작은 균열을 메워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인 효과는 더 분명합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면 골밀도 수치가 실제로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밀도가 좋아지면 골절 위험이 줄어듭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74세 여성 환자분은 키도 작고 마른 편이셨는데 계단만 오르내려도 무릎이 너무 시큰거린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원장님, 약도 먹고 칼슘제도 사 먹어봤는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답답해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뼈 밀도 수치가 많이 낮았습니다. 요추는 마이너스 2점대였고 무릎은 계단 10개만 올라가도 금세 힘들어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약이나 주사가 아니었습니다. 달걀을 먹고 버리던 껍질을 잘 씻어서 가루로 만들고 그걸 요거트에 섞어 드셔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껍질을 먹어도 되나요? 하고 처음엔 놀라셨지만 꾸준히 해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숟가락을 아침 요거트에 섞어 드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뵈었을 때 이분 얼굴이 확 달라져 있었습니다. 원장님, 요즘은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어요. 밤에 쑤셔서 잠 못 자던 것도 줄었어요. 실제로 측정해보니 요추뼈 밀도가 약간 개선된 결과가 나왔고 무엇보다 통증 점수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계속 그 방법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 한 분은 6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사무직으로 오랫동안 앉아 일하셨는데 허리가 항상 뻐근하고 30분 이상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앉아있다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해서 꼭 스트레칭을 해야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사해보니 역시 뼈 밀도가 낮고 허리 근육도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분께도 달걀 껍질 가루와 요거트를 권했습니다. 저녁마다 요거트 한 컵에 껍질 가루를 티스푼만큼 넣어 드시고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를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4개월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장시간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아요. 허리가 편해지니까 일도 훨씬 수월하고 약도 덜 먹게 됐습니다. 실제로 검사 수치도 소폭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통증이 절반으로 줄고 앉았다 일어나기가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단순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작은 습관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껍질을 씻어 말리고 가루로 만드는 게 번거롭지만 그걸 요거트에 섞어 매일 챙긴 게 결국 삶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꾸준히 드신 분들은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자신감입니다. 넘어질까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하던 분들이 관절이 편안해지면서 다시 산책을 시작하고 활동량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뼈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즉각적인 효과로는 속이 든든해지고 관절 통증이 조금 줄어드는 경험, 장기적인 효과로는 골밀도 개선, 골절 위험 감소, 무릎과 허리 통증 완화, 활동량 증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와 관절은 젊을 때부터 관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60대, 70대가 되었다고 해서 늦은 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면 충분히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어떤 점을 꼭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껍질을 반드시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달걀 껍질에는 세균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살모넬라균 같은 것은 몸에 들어가면 큰 탈이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흐르는 물에 잘 씻고 끓는 물에 5분 이상 삶아 살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둘째, 껍질을 완전히 건조해야 합니다. 습기가 남아있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햇볕에 충분히 말리거나 오븐에 약한 불로 건조해야 안전합니다. 셋째,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칼슘은 부족해도 문제지만 과하게 먹으면 결석이나 변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 하루 1g에서 2g, 티스푼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신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투석을 받고 계시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칼슘을 과다 섭취하면 몸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다섯째, 요거트 선택입니다. 가능하면 당분이 적고 첨가물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가 좋습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혈당 조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세요. 모든 음식이 그렇듯 체질에 따라 맞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양을 넣고 몸의 반응을 살피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면 안전합니다. 일곱째, 보관법입니다. 껍질 가루는 공기가 닿으면 금방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항상 뚜껑이 잘 닫히는 용기에 담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지 말고 2주에서 3주 정도 분량만 준비하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입니다. 한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소량을 오랫동안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깨끗이 세척하고 끓는 물에 삶아 살균하고 완전히 건조해 가루로 만든다. 하루 티스푼 절반 정도만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먹는다. 신장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한다. 보관은 소용량으로 나눠서 한다. 이 원칙만 지키면 달걀 껍질 가루와 요거트를 안전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제 추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한 음식에 활용하기입니다. 아침에 죽을 끓이실 때 껍질 가루를 티스푼 끝만큼 넣어보세요. 맛은 거의 변하지 않으면서 칼슘 섭취를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국이나 스프에 넣어도 좋습니다. 특히 미역국, 된장국 같은 국물 요리에 소량 넣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흡수도 잘 됩니다. 빵이나 쿠키 반죽에 섞어 구워도 괜찮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간식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뼈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음료에 활용하기입니다. 요거트 대신 두유에 섞어 드셔도 좋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 근육과 뼈 건강에 더 도움이 됩니다. 스무디에 바나나, 시금치, 사과를 갈 때 껍질 가루를 넣으면 맛은 그대로인데 칼슘이 추가됩니다. 셋째, 가족 전체가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뼈 건강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중요합니다. 손주들에게는 아주 소량만 섞어주셔도 좋습니다. 단, 아이들은 반드시 소아과 전문의와 상담 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넷째, 생활 습관과 병행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햇볕을 쬐지 않으면 칼슘 흡수가 떨어집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볍게 햇볕을 쬐는 습관을 더하세요. 또 가벼운 근력 운동은 필수입니다. 앉았다 일어나기, 가벼운 아령 들기만 해도 뼈에 자극이 가서 더 튼튼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껍질 가루는 처음에 만들 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모아서 만들어두면 매일 챙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또 달걀을 먹고 껍질을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준비가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죽, 국, 빵, 쿠키에 활용할 수 있고 두유나 스무디에도 넣을 수 있다. 아이들과도 나눌 수 있고 햇볕 쬐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커진다. 일주일 단위로 미리 만들어두면 편리하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면 껍질 가루와 요거트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쌓이면 10년, 20년 뒤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달걀 껍질 가루와 요거트를 활용한 뼈와 관절 건강관리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버려지는 껍질이 사실은 칼슘 덩어리라는 점 정말 의외였죠?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올라가고 뼈 밀도와 관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약이나 비싼 영양제보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뼈와 관절은 늙기 전에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약해졌다고 해도 지금부터 관리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뼈 건강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뼈와 관절이 언제나 튼튼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